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북극계에서도 대치, 북극의 얼음 녹자, 중러 연합함대 파견, 미국 구축함과 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하죠. 올해도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또 덥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북극권 그리고 남극권들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다 녹는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북극권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1척의 중국 러시아 대규모 연합함대가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미 해군 구축함 4척과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 그리고 항로 개척 등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죠. 특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자 이 밑에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많은 희토류나 아니면 자원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걷어들이게 지금 하는 거죠. 이미 대만 해협을 비롯한 남중국해 그리고 남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로 미국과 갈등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이제 북극해를 두고서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속속 개척되자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또한 녹기 시작하자 여기에 있는 자원 개발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중 북극해에서도 대치, 북극해 얼음 녹자, 중러 연합함대 파견, 미국 구축함과 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주 11척 규모의 중러 연합함대가 알루션 열도에 따라서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항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루션 열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열도를 알루션 열도로 하는데 여기서 항행했다라는 거죠. 중러 함대 움직임에 대응해 미 해군은 존 S. 맥케이함, 벤 폴드함, 존 피함, 그리고 청운함 등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을 급파합니다. 또 최신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과 정찰기도 띄웠죠. 이와 관련해 미 북부사령부 측은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보장을 위해 항공 및 해상 자산이 작전에 수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중러 연합함대는 미 영해에 진입하지 않고 물러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영토 가까이 출현한 함대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단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맥락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고려할 때 이번 중러의 움직임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2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데 북극 항로가 원래 2개예요. 북서항로고 북동항로가 있는데 북동항로가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기가 가장 편한 그리고 러시아를 따라서 가는 거고 지금 북서항로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뉴욕으로 갈 때 이곳을 이용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비금쳐진 부분들이 다 녹아내렸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그림들 이전에 얼음 면적이었는데 지금 얼음 면적이 계속 줄어가면서 이곳이 녹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행에 대해서 지금 중러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러는 이번 북극해 항행에 대해서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4일 러시아 국방부는 중러 연합함대가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에서 2300해리 약 4260m 이상을 항행하며 통신훈련 그리고 상호 함정 간
헬기 이착륙 훈련, 베링의 남서부 지역에서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힌 것이죠. 또 중국 대사관 측은 이번 훈련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러 연합 협력 강화는 최근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요즘 들어서 한일 그리고 미국이 더욱더 협력이 강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우려한 눈치로 보고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극의 얼음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자 중로의 북극권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중국의 함대가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힘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곳에 함정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해지고 나토 회원국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류로 중국을 불어들인 형국을 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극해를 노리던 중국이 합류를 더 쉽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힘을 우리는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도 7척의 중로 연합함대가 알루샨 열도 주변에서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훈련에는 함대공, 함대지, 함대함 등 각종 미사일을 최대 1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 최대 소형함인 난창함도 투입이 됐습니다. 반면 당시 미국은 해왕경비대 경비정 함청만 나서서 미 정치권으로부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 쇄빙선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쇄빙선은 단 한 대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구축함 4대를 동원하는 것, 이것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이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군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촉구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알루샨 열도가 여기에 있고 이 미국의 땅과 러시아 땅의 중간에 있는 열도, 섬들에 있는 쭉 연결된 부분, 여기가 알루샨 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북극권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북극권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마주보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또한 천연자원 등 보존자원도 막대하죠. 특히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자원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는 강대국 간 군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천연자원 개발과 수출이 매우 적극적이죠. 우리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야말 프로젝트. 그리고 기단반도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 LNG 프로젝트를 이 두 곳에서 노바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노바텍의 북극권 LNG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국영 석유 천연가스공사인 CNPC 그리고 해양석유공사 CNOOC 그리고 중국의 국부펀드인 실크로드 펀드가 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야말 기단 프로젝트는 중러 양국의 공동 이권이 걸린 사업이라는 사실이죠. 노바텍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야말 LNG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조선업체가 건조한 쇄빙 LNG선을 동원해서 2016년부터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쇄빙선을 통해 전에 없던 북극해 항로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북극 항로는 또한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경로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경로가 지금 최단 경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 경로보다 물류 거리가 크게 단축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북동 항로와
북서항로가 있는데 한국에서 볼 때는 북동항로를 통해서는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북서항로를 통해서는 미국의 뉴욕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항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리도 북동항로와 같은 경우는 13,000km,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거칠 경우 21,000km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길죠. 그리고 북서항로의 경우 14,000km,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할 경우 18,200km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극의 항로의 현황을 보면 북서항로와 북동항로가 지금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항로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21,000km다 라고 지금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항로 개척, 그리고 또한 자원 개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활로로 인한 북극항로 이용이 더욱더 원활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력으로 러시아가 북극해서의 주도권이 약해지자 중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금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그러면 나토에 밀리고 있는 현 상황,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필요한데 중국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2030년 북극 강대국 구상에 따라 미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 위협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주요 세력의 도전으로 겨냥한 해상작전인 항행의 자유작전을 이제 북극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항행의 자유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대만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항행의 자유. 그런데 이 북극해에서도 이제 항행의 자유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북극해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핵잠수함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가지고는 안 된다.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0일 한때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국에 협력했던 북극 일대가 점점 분쟁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극해 정찰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사실상 영토 확장에 나선 것처럼 북극에서도 바위섬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해 전략 거점으로 활용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쇄빙선, 위성, 무인기, 무선 선박 등을 통해 북극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은 쇄빙선 숫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0척 이상의 쇄빙선을 확보한 반면에 미국은 단 한 척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마저도 수리 문제로 연중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 해양경비대의 쇄빙 경비함인 힐리함은 2020년 화재로 발생해 지금 수리 문제로 반년간 북극 주변에 순찰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로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쇄빙선이 지금 하루빨리 수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북극해 군침을 흘리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8년 일찌감치 북극 인접국으로 자처하면서 북극을 경제영토 확장 사업의 1대1로로 포함해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한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이를 통해 2030년 북극 강대국이 되겠다라는 심산이죠. 중국은 북극해를 통하면 사실상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인도양을 거치지 않고도 에너지 수송로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도양을 거치지 않으면 중동에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세대의 쇄빙선을 동원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국 등으로 수송했고 올해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찰 및 감시 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12일에는 중국의 핵추진 쇄빙선인 쇠룽 2호가 북극해의
과학 연구를 위해 상하이에서 출항한 상황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극지연구소가 2021년 8월 북극해의 잠수함 위치 추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중 청취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군이 지난해 북극해에서 중국의 정찰력 부표를 발표해서 발견하고 철거하는 일도 있었죠. 미국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이 북극해에서 확보한 위성 및 전자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연합해 북극권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전략에 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에서의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 이것은 러시아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만약 하게 되면 모스크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권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봐야 되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북극해까지 연결된다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전투력이 떨어지면서 중국이 북극해로 군사를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이제 북극해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북극권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권이 많은 지역인 만큼 중로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문제거리는 문제거리예요. 북극까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